안녕하세요. 입시고수 간절히 원남입니다. 오늘은 2022 동대, 홍대, 숙대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는요, 일단 두드림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의 깊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경희대 다음으로 생기부에서 또 자소서에서 면접에서 전공 관련 깊이를 충분히 보여야 합격할 수 있는 학교고요. 또 전공 관련 성적이 중요합니다. 일반고 1점대 후반에서 2점 초에서 합격선을 형성하고요. 또 중위권 외고에서는 3에서 4점대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요, 전공 관련 활동과 배경 지식 확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소서에서도 전공 관련 역량 어필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학과에 오기 위한 활동을 얼만큼 다양하게 장기적으로 어떠한 동기를 갖고 했는지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당연히 가독성 있게끔 스토리텔링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을 정성평가하기 때문에요. 등급이 1이냐 2이냐 이기보다는 평균이나 또 원점수, 표준 편차, 그리고 세특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요. 동국대 학종 가이드 책자를 보면 정말 동국대에서 어떤 식으로 정성평가를 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다 보니 평가하게 되는 그 항목들에서 특히나 더 전공적합성에 대한 것을 어필할 수 있도록 생기부라던가 자소서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고요. 특히 그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어떠한 그 추세, 사회에서 어떠한 역량, 그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그 학과의 흐름이 가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학과에서 중요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들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파트들, 그리고 향후 그 학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냥 동국대 그 학과의 학생이 되어 있는 느낌으로 임하시는 것이 합격을 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서 보면요. 동국대 생명공학과, 바이오생명공학과 쓸 때 1.6인 학생은 떨어지고요. 3점인 학생이 붙었습니다. 이 1점대와 3점대 학생의 그 성적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아실 거고요.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기부에서 얼만큼 생명 쪽으로 이 학생이 깊이 있게끔 심지를 가지고 꾸준한 활동을 했냐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합격 요소였고요. 작년에 고대를 쓰면서 동국대를 보험든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대, 중대, 이대는 붙었지만 동국대 떨어진 학생이 많았습니다. 1차 광탈. 자, 그 얘기는 결국은 생기부에서 전공적합성을 충분히 어필해야 된다. 보통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거나 성적에 의해서 학과를 갑자기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왜 이 학과를 왔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자소에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동국대나 경희대는 중간에 학과를 튼 경우에 정말 당위성이 있지 않은 경우는 합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의무를 꾸준히 판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수치가 다인 학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두드림 전형에서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동국대 학추는요. 자, 100%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40%의 비교과를 보기 때문에 서류 40%에서 결국 당락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위 10과목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학생이 1.0입니다. 근데요, 이 계산법을 보면요. 등급과 차이가 적습니다.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최소한 4등급까지는 이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 즉 전공적합성에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4등급 때까지 서류 좋다면 이 학추가 가능하고요. 특히 동국대식으로 지금 보면 1.0에서 1.7, 1.6 정도 선에서 뭐 외부에서 합격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기부, 즉 서류 40%가 얼만큼 좋은 점수를 받느냐가 결국은 당락을 좌우할 것입니다. 원점수 높고요. 전공 관련 활동이 우수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서류 40%에서
그 성적이 나온 과목들을 다시 정성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돼 있는 과목의 등급보다 원점수가 높고 세특이라던가 평균에 보다 훨씬 더 잘했는지 표준편차 이런 부분들이 우수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동국대는요. 학추 즉 교과전형에서조차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 동국대가 어필하고 있는 이 전공적합성의 중요성을 학추에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좋지 않다면 이번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동국대식으로 내신이 1점대여도 광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 반드시 서류 전공적합성에 대한 것을 얼만큼 내가 우수한지 검증을 받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익대는요. 정말 최저가 키인 학교입니다. 일단 학종과 학추에서도 지금 최저가 똑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아마 자소서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학추로 대부분 많이 쓸 것이고요. 또 학추 같은 경우는 5명 추천이라서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로 1등급 후반대에서 2등급대 초반으로 합격선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2점대 중반은 약한가 경우에 가능하고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추합이 돈다 하더라도 그렇게 컷이 많이 무너지면서 돌지 않기 때문에 학추에서 요 선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고요. 사실 3합 7, 3합 8이라는 것이 쉬운 최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에게 있어서 특히 문과에게 있어서는 좀 최저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조금 낮아도 합격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홍대 학종은요. 워낙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고 2호선 정말 핫한 핫플레이스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선호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전공적합성이 더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중상위권 대학부터요. 이 전공적합성을 많이 보는 이유가요. 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야 이탈이 안 되겠죠. 추합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정말 오고 싶은지 이 학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정말 우리 학과에 소위 말하는 말뚝을 박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뉘앙스가 사실 자소서에 어필이 좀 돼야 되고요. 충성도가 높은 학생들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거나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양쪽에 떡을 들고 약간 견주는 듯한 느낌이 난다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나 더 이 전공적합성의 깊이가 중요한 학교고요. 전공 관련 성적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3학년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입니다. 물론 대부분 대학들이요. 3학년 성적을 대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학년 성적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3학년 성적이 하락이 되었다면 조금 안 좋게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데 특히 홍대 같은 경우는 3학년 성적의 추이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자전으로 또 보험을 많이 드는데요. 이 자전은 정말 자율전공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자전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 외에 융합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걸로 접근을 하셔야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정체성 없이 어필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깊이 있게끔 전공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부분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융합적인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학업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셔야 됩니다. 자, 홍대 학종이요.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초반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자, 정량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적이 그렇게 무너지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좋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낮은 점수대에서 합격선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요 선에서 자소서를 잘 쓰고 생기부에서 전공적합의 깊이가 보인다면 합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추합률은 사범대 실내건축은 학종으로만 선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2점대 그래서 초반에서 조금 컷이 높죠. 자, 추합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대 학종이 추합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자전 추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 드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서 특히 최저가 학종에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대 지규는요, 일단 순체조 이하 보고요. 올해 위탁교 추천 전형 신설로 취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작년보다는 수능 최저가, 작년에 교과 전형보다는 최저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컷이 조금 상승할 것 같긴 하지만 올해 워낙 학교마다 추천 전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취업률 상승으로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숙대학종은 두 가지 종류죠. 인제1과 인제2인데 인제1은 일괄로 생기부 하나만 넣으면 되고요. 인제2는 자소서를 내고 1단계에서 4배수 안에 들면 면접을 치러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숙대는 기본적으로요, 성실한 생기부를 선호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자동봉진, 행발, 세트, 성적 전체적으로 쭉 성실하게 골고루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전공적합성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대에서 보통 2점대 전후의 친구들이 일반고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점수대 친구들이 또 성실한 학생이다 보니 성실하게 다방면으로 많은 걸 하고 또 전공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한 생기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숙대가요, 지방에서는 또 1점대 아이들이 또 선호를 많이 하고 또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경기권이나 수도권 학생들이 생각보다 지방에 1점대에 내신 좋은 학생들도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목고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균은 낮아 보입니다. 특히 그 중문과 같이 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는 평균이 4점대까지 내려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일반고에서는 그 합격하기 어려운 내신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숙명인재 원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일단 전공 관련된 활동이 많아야 되고요. 일단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 1000점 중에 500점이나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관련된 성적이나 또 세트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숙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전공 관련되어 있는 성실하고 깊이 있는 활동들을 쭉 해온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 특목고 학생들이 좀 합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고에서는 2점대 학생들 또 1점대 후반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과마다 좀 다르지만 컴공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여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들 경영 이런 쪽은 조금 더 낮은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시경이나 의상 쪽은 또 굉장히 높고요. 또 심리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전공 관련 활동이 자동봉진부터 행발까지 쫙 들어와 있는 그런 생기부여야 유리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특목 학생들이 들어와서 윗결이 낮은 것처럼 보인다. 취업도 많이 도는 편이고 숙대 홈페이지에 가면은 학과별 그 취업률과 또 평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일반고에서 지원하면 조금 합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숙명인재2는요. 일단은 자소서로 탐구 역량이나 전공적 합성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대가 면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면접이 400점이라는 거는 전공 심층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예전 입결을 봐도 내신 좋은 친구보다 내신 나쁜 친구들이 합격한 이유가 이 면접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생기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소서에 어필을 좀 하고 면접에서 나의 강점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면 숙명인재2를 쓰시고요. 자소서 쓰는 게 조금 부담이 되고 면접이 좀 부담이 되지만 생기부가 자신이 있다. 그런 경우는 숙명인재1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업이 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 좀 인원이 줄었고요. 인재2도 인원이 한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숙대를 지원하실 때는 학과별 그 취업률 그리고 학과별 그 선발 인원을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숙명인재2는 탐구 역량을 500점을 보기 때문에 이 탐구 역량이라는 거는 성적과 또 관련된 교과 세특과 또 그 안에서 학생이 보여준 다양한 어떠한 발전된 모습들 그리고 학업에 대한 그 탐구해온 과정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이는 것이 또 숙명인재2에서는 중요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원이나 투냐는 결국은 학생이
내가 어느 곳에 강점이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는 그 학생이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발하는 인원과 경쟁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으로 학생들이 참 많이 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간단해서 이렇게 원으로 좀 보험을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보험이 많다는 거는 또 취업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대 역시 전공적합성이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오늘 2022학년도 원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 동국대, 홍대, 숙대 세 학교 역시 전공적합성이 중요한 학교고요. 중상위권 대학들이 특히나 전공적합성을 많이 보는 이유는 우리 대학의 충성도가 높은 학생을 뽑아야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성도를 자소서에 꼭 어필하셔야 되고요. 면접에서도 어필하셔야 되고 그 학과 인재상, 대학 인재상 꼭 알아보시고 자소서 쓰시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학교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